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의 안성훈 교수입니다. 오늘 적정기술 국제학술대회 학생 세션에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로 어떻게 개발도상국을 바꿀 수 있는가, 네팔과 탄자니아에 대한 얘기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가게 되었는지, 하면서 필요한 일이었던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신재생 스마트 그리드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팔에 2010년에 가기로 해서 지금까지 거의 매년 네팔과 탄자니아 등 개발도상국의 오지를 가서 공학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네팔에서 온 나야 반달이라는 그 당시 대학원 박사과정 학생이 요청을 했고요. 또 저희 학부의 기독인 모임에서 학생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학생들의 요구로 우리가 무엇인가 해보자라는 제안을 저희가 내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개발도상국 오지, 고산지역 특히 가서 태양광, 소수력,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조명 등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산 지역에는 전기가 기본적으로 없는 지역이 많고 또 전기가 없기 때문에 전력망을 설치해 줘야 되고 전기를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으면 해가 있을 때 발전을 해서 밤에 쓰려면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축전지, 배터리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 솔라 봉사단이라는 학교 안에서 봉사단을 결성을 해서 학부생과 대학원생과 교수 이렇게 약 13~14명이 같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여름을 목표로 계획을 세웠는데 2011년도 여름에 약 일주일 정도의 기간에 네팔에 가서 발전소를 만들어주고자 라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네팔에는 가고 오는 길이 험하기 때문에 교통이 좋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시간들이 길에서 또는 해서 걸으면서 허비가 되어서 한 이틀 만에 시간 동안에 현지에서 공사를 하고 마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태양광 발전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전기를 햇볕으로부터 모으기 위한 태양광 발전 패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는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솔라 컨트롤러,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되는 배터리, 그리고 인버터라고 해서 이 직류로 모아진 전기를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교류로 바꿔주는 인버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대부분 쉽게 구할 수 있고 저희가 설치하는 시스템이 수 킬로와트 정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로 개발도상국에서도 심지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1년도에 여름에 가기로 했더니 일기예보로 계속 비가 오는 그런 우기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적응하기 위해서 관악산에 비가 올 때 등산을 해서 비가 오면서도 어떤 고산 지역에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되는 연습들을 비가 오지 않는 날에는 했습니다. 저희가 가기로 한 지역은 라마 호텔이라고 네팔의 북쪽 랑탕 국립공원 안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래서 약 주민이 30명 정도, 그렇지만 관광객은 수천 명이 1년에 지나가는 관광지의 길목에 있습니다. 이곳을 가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한 계산을 먼저 했고요.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있는데 어느 정도의 소비 전력이 필요한가. 주로 LED 조명으로 불을 밝히기 때문에 7.2W LED 조명 80개 정도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했고요. 물론 남는 전기로는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그런 시간 또는 날, 그래서 네팔의 평균 일조 시간 4시간 정도를 반영해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약 2kW 정도의 태양광 발전 패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8개 정도 120W 패널을 연결하면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전기를 저장해야 된다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를 사야 되는데, 배터리는 가격도 비쌀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명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배터리를 새로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이 유지 발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저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18개의 배터리를 구입을 해야 됐고요. 오전 8시부터 12시간 동안 이런 고산 지역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약 2,500m 정도에서 2,700m, 그러니까 약 백두산 정도 높이의 산을 저희가 하루 종일 걸어서 이동을 해야 했고요. 그 다음에는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변경 사항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갈 때는 잘 준비를 했지만 도착을 하고 봤더니 이 전기 시스템을 수정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패널의 위치가 또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바꿀 수 있는 임기응변식 대응을 아주 현장에서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배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14명의 학생들과 서울대학교에서 간 학생 플러스 5명의 카트만두 대학교 학생들, 또 마을 주민들 20명, 그리고는 약 70여 명의 짐을 나르는 포터라는 사람들과 심지어 말을 사용해서 짐을 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이런 물건을 나른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실제 배선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실내에 전기줄을 설치하고 조명을 설치하는데 저희가 일을 했고요. 부품 운반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약 70명의 포터들이 이렇게 배터리를 나르는 예를 본 것 같이 상당히 무거운 짐들을 저희가 걸어왔던 그 하루 종일을 걸어서 짐을 나르게 됩니다. 차는 가지 않죠, 물론. 그리고 이제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해서 틀이 필요한데, 이런 철골 프레임을 카트만두에서부터 또 배송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달리 나르는 거고요. 그리고는 우기에는 이런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거머리들이 사방에서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공사를 하고 드디어 마지막 그 태양전지와 컨트롤러와 배터리와 인버터를 연결해서 저녁에 모든 공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만의 공사가 다행스럽게 끝나고 드디어 부엌에 LED 조명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는 마을 사람들이 곧 관광객들한테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휴대폰 충전하고 카메라를 충전하는데 1시간에 약 3,000원씩의 전기를 받아서 마을의 수입이 증가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에 지속 가능한 그런 배터리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수입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기가 나오니까 그 호텔 지역에서 호텔의 숙박비가 또 300루피에서 400루피로 올라가서 수입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여기 보여드리는 이런 넓은 면적의 전기를 공사하는 그런 일들 저희가 2012년, 13년에 네팔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고도는 약 1000m 플러스 내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12제곱킬로미터라 여의도 면적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인데, 이 넓은 면적에 집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 전력은 많지 않지만 문제는 이 배선과 적정한 그런 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발전을 해야 되는지가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힌트는 북위 27도,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10도 정도 낮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시나요? 네, 답은 소수력 발전이라는 것인데요. 수력 발전과 다르게 소수력 발전이라 하면 작은 30cm 정도 미터 되는 터빈을 낙차 100m 정도 되는 그런 계곡에서 만들어내면 그 물이 떨어지는 위치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발전을 소수력 발전이라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학생들이 이 터빈의 설계부터 학교에서 만드는 것, 또 이 발전소를 설계하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네팔에서 소수력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의 양은 그다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적정한 아주 작은 냇물에서 얻는데 이 물을 한 수로를 따라서 한 700m 수평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낙차를 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물탱크가 되겠죠. 네, 그래서 왼쪽 위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또 다른 물탱크로 그 물을 수평적으로 이동을 하고 여기서부터 수직으로, 수직은 아니죠. 어느 정도 경사로 낙차를 100m 정도 떨어뜨리면 이제 발전이 그래서 전봇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겠죠. 전봇대는 우리나라 같이 이런 세멘트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현지에서 나무를 잘라서 만들고 현지 주민들이 노동력을 제공해서 몇 달 동안 발전소 축대와 건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된 발전소 건물이고요. 그래서 약 100m 정도의 이런 30cm 폭의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떨어지면 수차가 돌고 이 수차로 발전된 전기를 11kV로 승합해서 옆에 마을까지 보내게 됩니다. 이 전력의 양은 20kW급인데 아주 큰 양은 아니지만 이 전기를 가지고 넓은 지역에 사람들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수차를 가지고 발전소를 돌리는 발전기를 돌리는 모습인데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이시죠? 네, 그리고 저희가 이 지역에 또 하나의 발전을 하게 되었는데 풍력 발전입니다. 풍력 발전은 바람이 있으면 이 풍차가 돌아가면서 발전하는데 산 위에 있고 또 자동차가 오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발전기를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저희가 세계 최초로 소수력 발전과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을 해서 173가구 이제 약 1,200여 명의 사람들이 전기를 아직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 12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넓은 산악 지역에 3개의 발전기를 가지고 최초로 고산 지역의 사람들이 쓰게 만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성공한 예가 논문에 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은 동일한 마을을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삼각한 지도를 쓸 수 있습니다. 이건 구글에서 나온 구글 얼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공사를 할 것인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저희가 이제 탄자니아로 가게 됐습니다. 저 뒤에 보이는 산은 탄자니아의 킬리만자로 산입니다. 적도 바로 밑에 남이 3도가 되는 지역에 또 약 1000m에서 1500m 되는 고산 지역입니다. 이곳에 저희가 우리나라 과기정통부와 연구재단의 후원으로 탄자니아 한국 글로벌 문제 해결 거점 센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센터에서 하는 일은 태양광 전기를 가지고 마을의 조명과 또 물을
펌핑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9년에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설치한 태양광 발전소가 되겠는데, 이것은 그냥 발전소가 아니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서 통신이 되고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신망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통신망이 없고 전화가 되지 않습니다. 전화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전화를 통화는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어떤 자체적인 통신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두이노를 가지고 통신망을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는 마찬가지로 아두이노를 써서 이 발전소에서 집집마다 전기가 얼만큼 가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또 전기요금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제어를 하는 시스템까지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데, 이 마을에 또 옆에 있는 마을, 그래서 총 3개의 마을에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2020년 올해죠. 4월부터 6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마을에서 생긴 전기를 가지고 또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저희가 약 3만여 개의 현지 제작 자체 마스크를 만들어서 보급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으니까 이 전기로 마을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봉틀을 돌리고 그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복원에 응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센터 소개를 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하수는 있지만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펌프에 또 전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이 된다면 이 전기를 가지고 펌프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고 그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있다면 상당히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은 현재 진행 중이고 곧 완성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팔에서부터 탄자니아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국제 백신 연구소 IBI와 이런 작은 백신 냉장고를 만들고 이것을 운영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되면 이 전기를 가지고 냉장고에 전원을 쓰면 백신을 낮은 온도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백신은 2도에서 8도 정도가 유지가 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온도에 보관이 돼야 하긴 하지만요. 그러면 이 마을에 백신 접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가 IBI 연구소의 직원들과 연구원들과 직접 백신을 전달하는 그런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린 것 같이 전기가 있으면 조명을 쓸 수도 있고 휴대폰을 충전할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이런 냉장 시설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에너지라는 것은 개발도상국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에너지의 양이 크지 않더라도 저희가 제공한 것 같이 보통 5kW에서 20kW 정도면 마을 하나가 완전히 새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2019년 발전소 개소식에 이제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과 또 한국에서 간 학생, 교수님들, 또 외교관님들, NGO들이 같이 축하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희 작은 학교에서 시작된 모임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경험을 쌓고 더욱더 많은 지역에 이런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앞으로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